헌터스냅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세 가지 능력을 하나로.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 체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경주를 중심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와 함께 정상외교의 슈퍼위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부산에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6년 4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하던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반도체에 필수적인 히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계의 담판 그 결과를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미중 정상회담장인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나레마루. 회담 예정 시각보다 45분 일찍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합니다. 지난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여 만의 만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뼈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일정에서 무산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자신이 너무 바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고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 온 이유였다며 김 위원장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SBS 김상민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베이징을 연결해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란 특파원, 세계의 이목이 쏠린 두 정상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회담 어떤 게 핵심인가요? 네, 오늘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은 마주 앉아서 서로를 오랜 친구, 또 동반자로 불렀는데요. 갈등 완화와 관계 안정을 향한 양국의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선 미중 양측 모두 다음 달 중순에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을 재연장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나마 경제 분야 의제는 여럿 다뤄졌지만 미중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양안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든 갈등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관리형 휴전회담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가 기술과 안보 패권을 놓고 대립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장과 휴전의 반복이 미중 관계의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의 단판으로 불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미중 정상의 만남은 직전까지도 시간과 장소, 경호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의 전용 리무진, 미국의 더 비스트와 중국의 홍치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 내용은 홍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4개월여 만에 마주 앉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회담 시간을 정하는 과정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로 하되 연간 최대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고 했죠. 이 정도는 우리 외환 시장에 문제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이 약속한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 정말 외환 시장에 충격이 없는 건지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20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약 90%는 미 국채 등 주로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막전막후와 남은 궁금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쟁점이 교착 상태다. 그래서 타결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타결로 반전된 건 언제쯤인가요? 사실 정상회담 전날 저녁까지 주요한 쟁점들의 이견이 있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네. 다음 날 아침에 사실 실상적으로는 몇 가지 변수들이 좀 발생되면서 타결이 급진전되어서 회담 직전에 사실상의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번에 좀 더 설명을 하고 미국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핵 연료를 수입할 수 있어야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핵 사용 자체가 매우 군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결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결단이 중요하고요. 그 핵 연료를 받는 과정을 이번에 승인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고 향후에도 되게 중요하게 이것들이 작동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훈식 비서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끝난 한일 정상회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말 그대로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일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가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회담장에서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는 내일 개막해 모레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21개 회원국 대표들이 대부분 이곳 경주에 도착한 가운데 에이펙의 취지인 자유무역을 담은 경주 선언이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경주로 들어오는 회원국 정상들을 태운 차량과 경호 행렬이 잇따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막하는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선 무역과 투자 협력 방안, 모레 두 번째 세션에선 AI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공동선언문 발표와 함께 다음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국 인계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경주 에이펙 국제미디어센터는 정상회의 취재를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언론인들로 440석 좌석이 이미 모두 찼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제협력과 자유무역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내일 이곳 경주에선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막됩니다. 저희는 내일도 경주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보고 듣고 취재한 내용 생생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였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조금 전 서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킨 맥주를 함께하는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우리 기업들과 대규모 AI 동맹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특유의 검정색 가죽 점퍼를 입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황 CEO를 반갑게 맞이한 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내란 특검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정치 탄압이라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절차 등은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상복을 입고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말살 시도라며 특검과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SBS 한성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 연속으로 불출석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6번째 공판.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옵니다.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16번 연속 공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넉 달 만에 앉은 겁니다. SBS 사회부 동은영, 전형우, 최승훈 기자가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연속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SBS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무전 녹취록과 드론 영상 등을 입수해 2인 1조 출동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은 점과 영웅 만들기를 통한 해경의 조직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밝혀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한화의 역전승을 지켜낸 마무리 김서현 투수의 뜨거운 눈물이 화제입니다. 이 시즌 막판부터 이어진 부진과 비난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이제 한화의 우승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마지막 더블 플레이를 유도해 짜릿한 역전승을 지켜낸 뒤 더그아웃에 앉아 인터뷰 차례를 기다리던 김서현이 갑자기 눈물을 쏟아냅니다. 탁구 챔피언스 대회에서 세계 36위 20살의 기대주 김나영 선수가 세계 4위 중국 화이만을 풀게임 접전 끝에 꺾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한 주 사이에도 계절의 변화가 크게 실감이 날 만큼 기온이 들쑥날쑥합니다. 오늘은 낮에 겉옷 없이도 활동하기 수월했는데요. 내일까지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밤 사이 내리는 비가 또 한 번 추위를 몰고 오겠습니다. 비는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겠고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토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 내내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경기와 충청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주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강도는 지난번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막을 올리는 에이펙 본행사 소식도 SBS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나가는 메뉴 전부